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2박 3일간의 평양 공연을 마친 우리 예술단이 귀국했습니다. 예술단은 우리 국민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마쳤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우리 예술단은 3일 오후 함께 무대를 꾸민 북측예술단과 올가을 재회를 기약했지만 가을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연은 무사히 끝이 났고 남북 모두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의전, 경호 실무회담은 북측의 요청으로 5일 개최되고 통일 실무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갈 남북 철길 복원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은행 인사담당 부장을 지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 총괄 상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4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낸 A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6일 내려집니다. 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 당일 TV화면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 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1심 TV 생중계 결정을 취소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 변호사는 1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생중계를 하면 박 전 대통령 측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구체화되면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시 의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안 위원장은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제시하겠다며 스마트한 도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안 위원장은 6.13 선거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를 당분간 여행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저희 NWN 내외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보라카이 섬 환경 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개월 동안 전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보라카이는 지난해 각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지역으로 한국인 관광객들도 40만 명 이상이 찾았는데요.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의 많은 시설물이 하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고 습지 9곳 가운데 5곳이 불법 건축물로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 소지 누명을 씌운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노무경위와 허위 제보자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씨 등은 평소 원한 관계에 있는 B씨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관 노씨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B씨를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허위 제보로 체포된 B씨 역시 또 다른 마약 사범에게 돈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제보를 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상륙훈련이 기산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결정적 행동으로 불리는 상륙훈련을 실시하려 했지만 파도가 높아 공기부양정 등의 해양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상의 강습 상륙함에 탑재된 수직 이착륙기와 헬기 등의 해상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과거에는 결정적 행동훈련을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지만 올해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에서 시내버스가 전복돼 2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오전 9시 30분쯤 울산시 북구 연포동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도로변으로 돌진해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객 43명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다 도로변 울산공장 담장을 들이받은 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네, 일본의 스모는 예로부터 금녀의 영역이었습니다. 스모가 시작된 지 140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스모판에 여성이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교토의 한 스모 경기장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여성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일 마이니치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일본 교토 마이즈루시의 한 스모 경기장에서 다다미 로조 시장이 경기장 도효 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전했는데요. 이때 관객석에서 여성 2명이 스모판으로 내려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순간에 두 여성이 기지를 발휘한 것인데요. 이때 장례방송 담당자는 여성은 도요에서 내려오세요라고 말을 반복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여성들을 막는 스모협회 측의 대응에 비난들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이 여성들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스모협회 하카이 이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4월 9일 제276회 구리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구리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만 인구를 초과하는 구리시에 걸맞는 공무원 정원 증원과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등의 문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이한 목소리의 가수 안화자의 사랑해 들으시면서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